안녕하세요. 카이안과의 권용구입니다. 오늘은 스마일 라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는 회복이 일단 빠르고 일상생활은 다음날부터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뿌연 정도는 있을지언정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거의 모든 환자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 수술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당일 수술의 기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당일 수술 어떤 환자들한테 가능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각막 지형도와 각막의 상태입니다. 검은 동자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각막이 빛을 통과하는 가장 첫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깨끗해야 수술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표면 자체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을 하면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잘려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일 나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각막 표면을 좀 깨끗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오랫동안 렌즈 트러블이 있었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뺀 상태에서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는 한 1, 2주 정도 이상 지난 다음에 내원을 해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하드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막 자체가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풀리는데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방문을 해서 각막 모양이 괜찮아야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각막 모양이 또 안 좋으면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죠. 이 눈은 원래 안 좋았던 눈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안 좋은 건지 그 상태에 따라 다른 거니까 당일 수술은 약간 안 하는 편입니다. 각막염이 있을 때도 수술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 각막 상태가 일단 깨끗하지 않은 상태고 각막염이 다 낫고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도 되지만 각막염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당연히 안 됩니다. 주로 이제 컨택트 렌즈 끼시던 분들이 렌즈 트러블이 이제 각막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이 충혈되고 통증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일단 그거 먼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이게 안구조증이 심한 경우에 이제 당일 수술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심한 건조증이라 함은 각막에 상처를 동반하는 경우, 그러니까 각막 표면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 매끄럽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안구건조증도 이제 단계가 좀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 맞춰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요. 1단계처럼 그냥 간간히 건조하다, 표면은 깨끗한 상태다 이런 경우에는 당일 수술이 가능합니다. 환자분들이 되게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보통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수술한 다음에 더 나빠져갖고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물층 자체가 완전히 깨지고 변화되는 것은 맞는데 일반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무조건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느끼기에 보통 환자분들 한 1년 정도 수술을 하면 안구건조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힘든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는 보통 한두 명? 생길까 말까? 이 정도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보통 그냥 눈물약 정도 쓰는 정도로 보통 건조증으로 끝납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 저는 그런 경우가 약간 애매한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컨택트 렌즈를 꼈던 사람이라면 눈썹이 찌르는 경우를 못 느껴요. 수술 전에. 왜냐하면 렌즈가 항상 그 찌르는 거를 약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렌즈 자체가 없어지니까 각막과 그 눈썹 사이에 보호해주는 장벽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이 많이 찌르는 경우에는 오히려 눈썹에 대한 성형을 먼저 하거나 방향을 약간 바꿔주거나 그런 성형을 한 다음에 수술하는 걸 오히려 더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쌍꺼풀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도 당일 수술이 약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꺼풀 수술을 한 지 한 일주일 이내다 그러면 위쪽에 상안검 쪽에 주로 쌍꺼풀을 했을 텐데 각막 자체가 약간 눌리면서 난시를 오히려 더 과하게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난시를 수술할 때 오히려 더 세게 잡아버리면 역으로 수술한 다음에 난시가 반대 방향으로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양하기 위해서 저는 쌍꺼풀 수술 하신 분들은 보통 한 달 정도 지나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당일 수술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수술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각막이 너무 얇거나 깎이는 양이 너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렌즈 삽입 수술이나 이런 게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주로 권해드리죠. 그래서 당일 수술 하기 좋습니다. 일단 각막 모양 상태만 괜찮고 주로 안경만 썼다 그러면 각막의 모양 상태는 원래 이거라고 저희가 믿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일 수술이 가능한 부분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일단 그 원추각막은 라식라섹의 케이스가 아닙니다. 수술을 하면 안 되죠. 원추각막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당일 수술은 안 되고 스마일 라식 자체나 어떤 라식, 라섹 이런 거에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원추각막은 시력 교정을 못하냐? 아닙니다. 원추각막 같은 경우에는 렌즈 삽입술은 가능합니다. 근데 우선 원추각막에 대한 치료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원추각막에 대한 치료, 링 삽입술이라든가 콜라겐 교차결합술 같은 각막의 어떤 확장 자체를 막아주는 시술을 먼저 하는 게 맞고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각막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렌즈 삽입술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큰 거는 렌즈나 안경을 껴도 옛날같이 시력이 잘 안 나온다. 원추각막인 경우에도 안경을 쓰거나 어떤 모를 썼을 때 교정 시력이 잘 안 나오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안경점이나 이런 데 안경 처음 맞출 때 안경이 잘 안 맞춰지고 시력이 잘 안 나오고 이런 거는 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보통 렌즈 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렌즈를 딱 끼면 선명한 느낌을 딱 받는데 그 렌즈를 꼈을 때 선명한 느낌이 있으면 각막에 상처가 별로 없는 거고, 렌즈를 꼈는데 약간 좀 흐려 보이고 전체적으로 약간 뿌연 느낌이 더 있고 충혈이 자꾸 되고,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적인 거를 고민하는 게 맞죠. 집에서 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거고요. 저희 카이안과는 치료적인 부분하고 수술적인 부분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러블이 있을 때 딴 병원에서 먼저 치료를 하고 오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으시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수술적인 날짜는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합시다. 이렇게 보통 저희는 권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병원 방문하시면 되고요. 병원 방문하셔서 당일 수술 못 하신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치료를 다 하고 하시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니까, 환자분들을 위한 안전한 선택을 저희는 해드리니까 저희 병원 믿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